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상의 김인건 변호사입니다. 내 집 마련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괜히 경매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보셔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주로 두인 경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라는 공식 사이트에서도 경매 물건을 열람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든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의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 등본이죠. 이 아파트를 비롯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 경매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일단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1.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 표제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제부 1등의 건물의 표시 부분은 아파트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내역 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은 아파트로 치면은 호수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부분에는 현재 소유권자,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을 받으셨을 때는 과거의 소유권자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뿐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 등기 같은 것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확정 판결이나 권리에 기해서 재산 집행에 이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에 앞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압류는 그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압류든 가압류든 채권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채무자한테 이 재산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장 주되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근저당권, 주택 임차권,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게 돼 있다거나 저당권, 임차 등기권 명령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뭔가 되게 찝찝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들은 모두 포기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결국은 각 권리들을 분석해 본 뒤에 내가 어떤 위험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사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의 경매와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을구에서 살펴봤던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임의 경매 시에 등기부 등본의 권리 분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 것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로서 임의 경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그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가 되는 권리와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말소가 되는 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민사집행법상의 민수주의, 잉여주의 이런 개념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매 사이트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말소 기준 권리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일부에서 살펴보면 2009년 4월 28일에 순위번호 1번으로 채권자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본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이 된다면 1번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이 그 밑에 있는
근저당권들, 주택 임차권 이런 것들이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을구에 있는 17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소멸이 되는 게 맞지만 대신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먼저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 경매 정보를 통해서 점유 개시일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 보시면은 근저당권 부분 말고 갑구 부분에도 그런 압류 등기 같은 것이 경로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순위 14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그리고 순위 18번에 송파구의 지방세 압류, 이런 것들이 경로되어 있죠. 이런 압류도 사실은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08년이었는데 이런 압류 등기는 2024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크게 유의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당해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낙찰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떤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송파구라든지 그런 지방세와 관련된 압류 등기 같은 것을 조세 채권과 관련된 압류 등기 같은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권리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다 뗄 수 있는 것이고요. 경매 사이트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표시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후순위에 있는 각종 을구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